238페이지 견적서를 해보겠습니다. 이 견적서는 아까 했던 여기 있는 요 거래 명세표 이거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생긴 게 좀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거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견적서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업체한테 내가 어떤 물건을 몇 개 사고자 한다, 그게 가격이 얼마냐, 그거를 뽑아달라 하는 거죠. 그럼 업체에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어떤 품명은 수량을 몇 개 사면 단가가 얼마고 금액은 얼마고,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다. 그 견적을 여러 업체에다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제일 싼 거 또는 같은 가격인데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집어넣는 거, 그거를 선정해서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견적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자가 있고 상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급자 번호인데 책에 이제 등록번호로 되어 있을까? 공급자 등록번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호, 대표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에는 견적서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견적서가 어느 공급자가 낸 견적서다, 그 공급자 번호가 여기에 이렇게 포린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속 정보죠. 포린키. 한 공급자가 여러 견적서를 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는 뭐 견적일이 되겠죠. 날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견적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기한은 수신자, 담당은 담당자, 또는 여기 책에 담당이 나왔으니까 그냥 담당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그리고 비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상품 번호가 있을 것이고요. 품명, 그 다음 규격, 수량하고 금액은요 상품의 정보가 아니죠. 상품의 정보는 단가만 상품의 정보죠. 수량하고 금액은 이 견적서 상품 내역에 몇 개를 샀냐는 견적서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견적서 상품에 MDN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테이블명에서 일자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수량, 금액이 들어가는데 단가를 한번 더 적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 있는 단가는 현재 단가. 그런데 상품의 단가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바뀌면 이 견적 낼 당시의 단가가 여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지금 견적서나 견적서 상품이 이력이니까, 이 이력에는 그 이력을 낼 당시에 그 당시의 정보가 저장돼야 되니까 여기다 단가를 한 번 더 중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견적을 낼 당시의 가격, 이 상품에 있는 단가는 현재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단가를 안 적어도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서 단가를 뭐 유출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놓고 L자로 영역을 잡아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견적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견적서의 완성된 ERD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거래 명소표와 거의 동일한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아까 했던 경력증명서랑 약간 비교될 만한데요.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회사의 입사용 이력서 사본이다. 지원자들로부터 받은 이력서를 관리하기 위한 ERD를 작성하시오. 아까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자기네 직원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발급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이 이력서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발급 정보고, 이 이력은 지원한 이력을 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원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력서를 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그걸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력서 한 장에 신상자료, 가족사항, 학력사항 여러 개고 기초자료는 그냥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경력증명서랑은 많이 다릅니다. 경력증명서의 첫 번째 그림과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이 그림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어떤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이력서를 받을 때마다 그 받은 이력서의 정보를 그대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상자료, 가족사항, 학력사항도, 여기는 이 기초자료에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상자료, 가족사항, 학력사항도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력서를 낼 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력서를 낼 때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도 계속 달라질 수 있고, 무슨 최종 학력이나 학교도 대학교를 나왔다 대학원 나올 수 있고, 종교도 바뀔 수도 있고, 가족도 다시 재혼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학력도 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신상자료, 가족사항, 학력사항이 어떤 특정인에 속해 있는 자료고, 그 한 사람이 여러 장 이력서를 낸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이력서 자체를 그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상자료, 가족사항, 학력사항은 이 사람에 속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이 이력서에 속한 정보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경력증명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력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가족상, 학력상. 여기는 이 신상자료는요, 여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력서 번호가 있고요. 기초자료, 신상자료는 사실 이 책에 모양이 지금 기초자료, 신상자료 이렇게 띄어놔서 그렇지, 이거는 뷰거든요. 뷰. 화면에 이렇게 보인다 이런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기초자료나 신상자료나 결국 다 얘는 그냥 같은 거죠. 한 테이블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1대1 관계잖아요. 1대1 관계는 합친다.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맨 왼쪽에 있는 요 박스, 요건 사진이죠. 그러니까 사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보통 요 사진 파일이 들어가 있는 파일명이나 파일 경로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우편번호, 팩스번호, 주소, 그리고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사실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지금 뭐 호주 이런 거 없어졌거든요. 호주와의 관계 이런 거 없어졌는데 뭐 옛날 책이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ERD를 그릴 때 호주의 뜻이 뭐냐 이런 거 사실 몰라도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신상자료 있잖아요. 신상자료 원래 여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최종 학력, 결혼 여부, 종교, 그쵸.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취미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특기 이게 다 이력서에 한꺼번에 쫙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가족사항 여기 연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연번 1, 2, 3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번을 실제로 우리가 마리아DB나 MySQL에서는 이 연번을 매기기가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사항이 한 사람의 이력에 가족사항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연번은 이력서에 종속된 번호로서 1, 2, 3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력서가 바뀔 때마다 연번 1, 2, 3, 4, 1, 2, 3 따로 가는데 이렇게 매기는 게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마리아DB나 MySQL 시스템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족사항 번호 해갖고 이력서 번호랑 상관없는 일련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기는 게 좀 더 편리하거든요. 지금 마리아DB에서는. 그래서 가족사항 번호 이렇게 매기고 이력서 번호는 그냥 이렇게 non-identifying으로 non-identifying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포린 키로 들어가는 이력서 번호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번호 연번이 아니고 가족사항 번호, 이력서 번호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번은 필요가 없죠. 이제 관계, 성명,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동거 여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력사항. 학력사항이 있는데 학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연월일이 졸업일이겠죠. 졸업일인데 여기에는 학력사항 번호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졸업일이잖아요. 지금 학교가 달라질 때마다 졸업일이 달라지므로 이력서 번호랑 요 졸업일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해갖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사항 번호는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족사항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지금 관계가 같은 관계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도 여러 명이거나 딸도 여러 명이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형이나 동생도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계를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력상에서는 이 날짜를 프라이머리 키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따로 학력상 번호를 매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학력상 번호를 따로 매기지 않고 바로 그냥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으로 이력서 번호를 그대로 학력상에 끌고 와서요. 프라이머리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졸업일 여기를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학교명, 학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크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완료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이력서에 기초자료랑 신상자료가 있는데, 신상자료라는 것이 지금 요 그림대로면은 기초자료랑 신상자료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기초자료, 신상자료 나눠 놓은 것이 요게 필수 정보고 요게 옵션 정보다. 그쵸? 그렇게 이력서를 시스템에서 입력을 받을 때 필수 정보, 선택 정보 이렇게 넣으면 선택 정보는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테이블 하나로 합치지 않고 1대1로 한번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나누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이력서에서는 지금 컬럼에서 최종 학력부터, 그쵸? 최종 학력 여기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쭉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신상 자료를 별도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신상 자료, 이거 아닙니다. 이력서하고 요 테이블 바꿔야죠. 요거를요. 요거를 신상 자료. 그리고 1대1로 바꿀 때는 항상 아이덴티파잉으로 1대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일 때는 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1대1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 3번이네요. 3번을 해갖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니까 신상 자료에도 프라이머리 키는 이력서 하나만 있는 겁니다. 여기 뭐 다른 컬럼이 추가돼서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력서 번호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최종 학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 여부, 종교,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취미, 특기. 회사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자의 뭐 종교,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취미랑 특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체 정보 이런 거를 이렇게 수집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력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력서 완료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L자로 이렇게 그림을, 영역을 만들고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볼까요? 길이를 이렇게, 영역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따가 레이어로 이력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ERD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가족상 번호랑 이력서 번호, 또는 이력서 번호랑 연번 이렇게 된 거의 차이점을, 이제 이력서 번호 연번 이렇게 쓰면 지금 실선이 돼서 이력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가족사항 번호 이력서 이렇게 하면 가족사항 번호만 프라이머리 키고 이력서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서 non identifying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 하고 또 아마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요, 우리가 왜 엔티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왜 애트리뷰트들이, 컬럼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냐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 이거를 직접 테이블을 엑셀로 한번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제가 그 차이점을 엑셀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다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가족상 번호 테이블을 두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이력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이력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면은 이력서와 이 가족사항 테이블이 아이덴티파잉 연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력서 번호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거, 이렇게 들어가면 넌 아이덴티파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는 실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는 점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된 왼쪽 같은 경우가 제2 정규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제3 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두 개 차이점이 뭔지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이력서 번호가 이제 1번 이력서에 가족사항이 3명 있는 거예요. 2번 이력서에 가족사항이 2명 있고 3번 이력서에 가족사항이 또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력서 번호가 1, 2, 3 이렇게 연번이 1, 2, 3 가잖아요. 그럼 또 이력서가 2번 이력서에 또 연번이 새로 1번부터 시작해서 1, 2번 이렇게 가고 3번 이력서에는 또 연번이 1, 2,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경우가 책에 있는 요 연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번을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ERD를 그린다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이력서 번호랑 연변하고 합쳐갖고 컴포짓 키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1,1, 1,2, 1,3, 2,1, 2,2, 3,1 그리고 3,1, 3,2, 3,3 그러니까 111213, 2122, 313233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이력서 번호랑 상관없이 여기서 연번은 이력서 번호에 이렇게 딸린 번호잖아요. 이력서 번호가 2번으로 가면 다시 1번으로 리셋되고 이력서 번호가 3번으로 가면 또 다시 1번으로 리셋되고, 그래서 요 연번은 이력서 번호에 딸린 번호니까 두 개를 합쳐갖고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고, 이 가족사항 번호는 이 이력서 번호랑은 여기 있는 이력서 번호랑은 아무 무관해요. 얘가 이력서 번호가 같아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컬럼부터 1, 2, 3, 4, 5, 6 쭉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가족사항 번호 하나, 얘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이력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에 가족사항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해도 되고 이렇게 저장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처럼 저장하든지 오른쪽처럼 저장하든지 상관없다. 이건 개발자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마리아DB나 MySQL에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력서의 가족사항을 저장할 때마다 우리가 테이블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왼쪽처럼 넣으면 이력서가 바뀌면 다시 1번으로 이렇게 리셋을 시켜주고 이력서 번호가 바뀌면 또 다시 1번으로 리셋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연번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이력서 번호랑 상관없이 가족사항을 번호를 1년번으로 쫙 매기는 게 더 편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1년번호로 매기는 기능이 마리아DB랑 MySQL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키에 종속된 번호를 매기는 것보단 종속되지 않은 1년번호로 매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계했다 이겁니다. 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왼쪽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개발이 오른쪽 게 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림을 맞게 그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 ERD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족사항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나만 만들 때는 이력서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고 여기가 점선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족사항을 그냥 체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겠다 하면 이 가족사항 번호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쵸? 이건 없어요. 이건 없는 거고 여기다 연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번. 그쵸? 연번 들어가서 연번을 넣을 때는 연번이 가족사항 번호보다 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연번이 이력서 번호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연번은 이력서 번호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실선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좀 전의 방식으로 설계를 하든 이렇게 설계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개발이 편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ERD 7개를 그렸습니다. 보니까 총 A4지 4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파일로 출력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프린트를 눌러요. 보통 모든 소프트웨어에 프린트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P죠. 그래서 컨트롤 P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를 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윈도우즈용 MySQL 워크벤치를 쓰면은 이제 프린트하는 그런 창이 나오고 거기에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프린트 투 파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PDF to 프린트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to PDF를 선택합니다. 파일의 프린트 메뉴를 누른 다음에 프린터를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to PDF 요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야지만 PDF가 안 깨지고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프린트 투 파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일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저장된 PDF 파일을 열어보세요. 보통 PDF 파일을 열면 브라우저에서 열리든지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여는 것보단 어도비의 에크로벳 리더를 설치해서 여는 게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부분 다 에크로벳 리더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어도비 리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adobe.com 사이트에 가셔갖고 에크로벳 리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ERD를 PDF로 출력했잖아요. 그 파일을 요 리더를 통해서 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PDF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뷰어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PDF 파일을 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ERD가 출력된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 종이로 출력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프린트로 출력을 종이로 하시면 되고 과제를 낼 때는 이 PDF 파일을 첨부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거나 또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이 PDF 포맷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무슨 그 MySQL 워크벤치 파일 저장한 MWB 그 파일을 첨부를 하거나 또는 화면을 캡처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PDF 파일로 출력을 해야 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